19세기의 별장으로 사용되던 귀족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풍경을 즐겼다는 이 별장 건물에 있는 도비아코 힐스 호스텔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돌로미티 지역에 호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호수라고 할 수 있는 미주리나 호수에 갈 예정이고요. 미주리나 호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란드로 호수, 독일어는 듀렌쇼 호수라고도 하고요. 란드로 호수 갔다가 도비아코 호수까지 이렇게 3개의 호수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미주리나 가는 버스는 이게 트레치메까지 원래 가는 버스거든요. 이 도비아코에서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됩니다. 444번이거든요 그래서 버스 기사한테 직접 살려고 해도 안 돼요. 버스 기사가 예약해야 된다고 인터넷으로 결제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버스에 내려서 호수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호수 근처에서 내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좀 더 걸어가야 되네요. 저 봉우리를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쭉 돌아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굉장히 아늑하고 좋네요. 저쪽으로 산책 코스가 딱 돼 있어가지고 올 때는 절로 걸어올까 싶네요. 저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이게 미주리 호수의 랜드마크예요.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이 호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가족 단위도 있고 중장년층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돌로미티 지역 자체가 젊은 분들도 있지만 중장년층이 찾는 비중이 좀 높거든요. 근데 지금 이 미주리나 호수는 좀 이제 그런 트래커들이 찾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약간 이렇게 풍경 보면서, 호수 풍경 보면서 그냥 쉬어가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젊은 분들보다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있고, 대신에 젊은 분들은 저쪽 뒤에 아까 제가 처음에 걸어왔던 그가 캠핑장이거든요. 캠핑장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지금 숲길을 따라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미주리나 호수 오시면 저 건물이 보이는 그 스팟에서 사진 찍고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쪽으로 오면은 또 트레치메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건물이 처음에 저는 호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구글 지도로 검색해 보니까 정확한 명칭은 나오지 않는데 건강관리시설? 뭐 이런 식으로 뜨더라고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요양병원 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나무도 있고 뭐 전나무도 있고 뭐 삼나무도 있고 굉장히 수영이 비슷해요. 대충 보면은 강원도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고 다시 이동하여 여기 란드로 호수에 왔습니다. 여기 이제 듀렌쇼 호수라고도 하는데요. 오스트리아에 티롤 지방이 있죠. 예전에는 이제 오스트리아 땅이었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돌로미티 지역이 이탈리아 땅이 되면서 아직까지 이제 독일어 쓰는 사람도 많고 독일어를 혼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란드로 호수라고 표기도 하지만 독일어로 듀렌쇼 호수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아까 미주리나 호수처럼 좀 유명한 포인트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 호수 중에서 주변에 보시면 주차장에 차가 되게 많죠. 자전거 타러 온 사람들도 있고 가족들끼리 나들이 온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우리 바다에 가면은 백사장 있듯이 이렇게 살짝 호수에 흙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약간 바다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 위에 그 빙하 같은 눈이 녹아가지고 내려오면서 호수가 되다 보니까 물빛이 에메랄드 빛이 나요. 여기 호수 끝에는 이렇게 수생식물도 있네요. 물 맑은 거 보세요. 제 손이 다 보이죠? 여기 진짜 맑아. 그리고 엄청 차가워요. 손이 얼 것 같아. 아까 그 미주리나 호수는 돌로미티 호수 중에서도 아름답다고 좀 이름난 호수이기 때문에 풍경 자체는 굉장히 예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전형적인 호수공원의 느낌이라면 여기 랜드로 호수는 수심이 깊지 않아서
지금 저 가운데에도 애들이 들어가서 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 가족 단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해수욕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가볍게 물놀이 하러 오기 좋은, 그러니까 여기는 좀 휴양지 느낌?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데, 오히려 저는 여기가 나만의 휴양지 느낌도 나고 오늘 주말임에도 그렇게 복잡한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훨씬 좀 마음에 들긴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도비아코 호수에 왔습니다. 바로 도비아코 그 중심가 근처에 호수가 있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도비아코 호수예요. 그러니까 듀렌쇼 호수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들이 피서, 휴양 이런 느낌으로 많이 찾는 곳이었다면, 여기는 그래도 버스에서 트레치메를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몇 명 내리시더라고요. 듀렌쇼에서는 한 명도 안 내리셨거든요, 제가 탈 때. 여기서 호수 한 바퀴 돌고 도비아코까지 걸어서 한 2~30분 걸리거든요. 그렇게 가시려고 내리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중심가랑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조금 사람이 많네요. 여기는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 여기 이제 도비아코 호수는 좀 더 약간 그냥 공원 같은 느낌? 마을 주민들도 그냥 쉴 겸. 그래서 이 세 개의 호수가 각각 느낌이 다 다릅니다. 저같이 이제 사진을 찍거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미주리나 호수 가시겠죠. 그런데 여행작가로서, 일반 여행자로서 추천을 한다면 듀렌쇼 호수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돌로미티에 와서 물에 발도 한 번씩 담가보고 약간 이런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수 따라서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 규모는 여기 도비아코 호수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미주리나 호수는 그 호수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넉넉 잡고 1시간 정도 걸렸고, 듀렌쇼 호수 역시 넉넉 잡고 1시간 정도. 듀렌쇼 호수 같은 경우에는 트레킹 코스가 이렇게 막 딱 나 있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백사장처럼 그런 데들이 있어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그 더 들어가면 이렇게 숲길이 조금 있고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 도비아코는 완전히 그냥 다 트레킹 코스입니다. 자, 이제 이쪽은 자전거는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이 윗길이 자전거가 다니는 길이고 여기는 사람이 트레킹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딴 데보다는 확실히 트레킹 코스나 이 자전거 코스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나들이 오신 주민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미주리나 호수나 듀렌쇼 호수에 비하면은 별볼일 없네 생각이 들리는데, 걷는 길 자체는 그 두 호수보다 더 매력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돌로미티 트레킹 코스 번호 29번 길을 따라서 도비아코 호수에서 도비아코 마을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좀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지금 절반 정도 왔고 절반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느낄 때는 특별한 코스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마을에서 호수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를 따라서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가지고 특별한 게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오늘 좀 더 걷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호수에서 도비아코 마을까지 걸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버스 시간대만 맞는다면은 그냥 버스 타고 내려가도 상관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브레이스 호수에 왔는데 여기도 되게 돌로미티에서 유명한 호수 중 하나입니다. 도비아코에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데 여기 와보니까 관광지 느낌이 물씬 납니다. 야, 여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일정 초반에 카레짜 호수로 갔다 왔는데 거기랑 차원이 다르네요. 야, 절경이다. 브라이에스 호수 둘레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레짜 호수처럼 나무들이 있고 숲 같은 분위기가 있고요. 옆으로는 나무들 사이로 호수가 보입니다. 물 색깔이 정말 아름답고 보트 탄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이렇게 호수 입구에서 걸어서 반대편까지 넘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반원점을 돌아서 다시 출발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절벽을 따라서 가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 호수를 저 앞쪽에서 풍경만 보고 가기에는 이 숲길이 너무 멋져서 한 바퀴 그냥 돌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오는 김에 돌아보면 어렵지 않게 걸을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길 같은 느낌의 길도 있고 바위를 타고 지나는 구간도 있고 걷기 좋은 길도 있고 유모차를 끌고 오는 사람도 많고 개와 함께 둘레길을 걷는 사람도 많습니다.